왼손은 오른손은 양, 음약 상박 위지신자라. 음과 양이 잘 만나면 신명이 어우러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부대중 여러분, 이 자리에 만장을 성황을 이루어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신나는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다 같이 박수로 하면 3번, 다 같이 박수하면 2번, 박수하면 1번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각자, 불교의 불자는 크게 깨닫는다, 현장에 있다, 깨달을 각자, 약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만은 이것은 현장을 알아차린다, 깨어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예기치 않은 여러분들의 연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고 전국 국토종주 봉사대, 이제는 금년 여름은 아마 이번 8월 달이나 7월 말쯤에는 뉴질랜드로 향해서 가서 그 마오리족 원주민과 뉴질랜드 어르신네들 한번 치료해 볼까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준비한 우리들의 6경 6가지 경락의 성격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락이라고 한문은 이렇게 씁니다만은 옛날에 할머니들이 어디 가십니까? 나는 정락침 맞으러 가. 정락침이 아니고 경락입니다. 횡계닭 먹어라. 횡계닭가 아니라 황기입니다. 황기. 얘야 아랫배가 차거든. 육모초 먹어라. 육모초가 아닙니다. 익모초입니다. 익모초. 어머니를 이익하게 한다고 익모초. 그러거나 말거나 뜻만 통하면 되지. 육모초든 횡계든 정락이든 다 내려오는 말들인데 그 안에는 한의학의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과 육체가 같이 공존하는 동물입니다. 오늘도 여기 내려오기 5분 전서부터 계속해서 오줌을 싸대는 이 금호, 몸이 긴장이 되면, 몸이 차지면 이 50만, 100만, 1000만, 4000만, 남북 앞에서 8000만, 전 세계 68억 시청자들이 앞으로 보실 텐데 제가 오줌을 안 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긴장하고 공포를 느끼면 족태양 방광령이라는 경락에 가서 찬 기운이 생기기 때문에 뭐든지 기는 가라앉아서 소변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마음과 의식 모든 감정은 전부 경락을 주관합니다. 흥분하면 눈이 볼거적적하고 얼굴이 불쾌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국대학교 거기 최고의 코스를 밟고 계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나가는 농업 경영자, 총농축산 경영자 어르신네들을 모시고 강의를 조금 했습니다. 그중에 반달곰을 100마리나 지금 기르고 있는 아주 혁신적인 분도 계시더구만요.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얼굴이 불쾌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충혈이 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 맥은 짚어보나 마나 짚어보니까 더욱더 긴장이 돼 있어요. 긴장이 되는 맥을 우리가 그냥 긴 맥이라도 하지만 팽팽하다는 말이죠. 요거를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무슨 맥이라고 하죠? 예과 2학년? 긴 맥 대신에 긴장된 맥을 더 활출처럼 팽팽하게 되는 맥을 현맥이라고 합니다. 현맥. 그래서 이 현맥이 있을 걸로 짐작이 얼굴이 보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불쾌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성격은 그렇게 급하게 보이지 않는데 요새 와서 소주 한 잔만 드셔도 핑핑 도르시죠. 맞았다고. 이제는 구토증이 나려고 한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짜증이 많이 나시죠. 여러분 이번 여름에 특히 마르고 여리는 사람들 별것도 아닌 것도 누가 툭 치고 하는데도 짜증이 납니다. 왜 이래? 이거 아니 내가 뭐 우연히 지나가다 지하철에 좀 그럴 수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공중전화, 요새는 공중전화 많이 쓴다. 옛날에 공중전화 조금 일찍 했다고 사람을 죽여버린 일도 있어요. 여름철에 많을까요? 겨울철에 많을까요? 여름철에 화기가 발동이 잘 됩니다. 특히 맥박이 팽팽하고 고혈압 진단 받은 분들, 가까운 가장 왼수 같은 사람들은 좀 피해서 어디 저 시원한 산속으로 도망가고, 마르고 여린 사람은 저 바다로 좀 도망가서 왼수들은 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송광사에서 제가 강의를 끝내고 그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송광사에는 보조국사께서 심어놓은 그 나무가 어느 날 꽃이 피면 내가 돌아오는 징조로 봐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보조국사 말씀하시되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게 힘이 들거든 일단 경계를 떠나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존심, 마음은 그냥 보존을 해라. 시기, 질투, 욕심, 비난하고 싶으면 억울한 마음, 이런 걸 어떻게 일일이 우리가 다 다스립니까? 그러나 이건 없앨 민자인데, 이게 없앨 민자인데 경계를 갖다가 한번 떠나봐라. 제가 출가를 하다가 실패를 했던 송광사 가서 생각한 게, 마음을 고쳐먹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경계를 끊어보자. 너무 기대감 많은 자식, 삼류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맞고도 뭐 방탕하기 그지없고, 양말서부터 이 모든 내복을 짜보면은 노란 땀이 흐르지, 동네방네 더러운 소문은 다 퍼졌지, 가문의 영광으로 키웠는데 가문의 수치가 되지, 그러고 여기저기 소문은 더러운 소문 돌아다니지, 에라 고향을 뜨자.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으면 동네에서도 알아주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경계를 일단 떠나보자. 그리고 돈은 호주머니 조금 있겠다. 인물 그때는 저도 꽤 잘생겼시오. 지금은 늙어가지고 이 모양이지만은 그때 그래도 미남자 소리 들었시오. 그러니까 여성들이 군침을 잘잘 흘렸시오. 그러니 경계를 떠나보자. 옛날에 대왕이 병에 걸렸으면 우리 허준 선생님 같은 분들은 후궁들을 자주 들락거리라고 그랬을까요? 후궁들을 멀리하라고 그랬을까요? 멀리해야지. 후궁들 보면 가슴이 쿵탕 뛰는데 살아날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입니다, 여러분. 왜? 뭐 실컷 즐길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권력 있겠다. 예? 재물 있겠다. 이 재세권이가 이게 다 좋은 것 같지만 건강에는요 엄청난 해독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 한번 잘 먹는 것이 우리 경락을 튼튼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일, 이거보다 좋은 일이 없는데 어디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의사들이 팽팽한 사람은 조금 늘어지게 하고, 너무 완맥이라고 해서 너무 늘어진 사람들은 좀 팽팽하게 조여주고, 더운 사람은 차게 해주고, 찬 사람은 덥게 해주고, 굳어있는 사람은 연하게 해주고, 너무 흐물흐물한 사람은 좀 굳게 해주는 게 음양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은 부처님 말씀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상대주의법 음양관에 기초로 하고 있고, 경락도 음경락, 양경락이 있습니다. 음경락, 양경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여러분들 마음길, 여러분들의 유체 생리학에 해당되는 아스트랄 바디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의 이 몸 말고 유체 안에 여러분들이 흐르는 경락은 여러분들의 물질 세계를 결정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아무래도 열이 오르는 거, 그러면 열은 물질이지만 기분 좋은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저처럼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 강연에 올라올 때는 오줌을 잘금잘금 지리는 거, 공포심은 마음이지만 오줌을 지리고 소변 나오는 건 물질 아닙니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오줌 싸게 어린애들 너무 겁주지 말아요. 혼내지 말아요. 그리고 너무 부모님이 권위적이라면 부모님도 좀 떠날 필요도 있어요. 부모님이라고 다 약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주눅들이면 안 됩니다. 잘한다는 칭찬이 약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강하게 혼내는 것도 약일 수도 있는데, 음양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경락학을 공부한 우리 한의과 대학생이 준비한 우리 경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써서 경락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락은 첫째,
음경락이 있고 양경락이 있습니다. 음경락에는 세 가지 경락이 있고 양경락에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짝을 이루면 음경락에 세 가지가 있다면 짝을 이룬다면 양경락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락에 세 가지 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재색권, 옛날서부터 우리 강태공이 사람을 알아볼 적에 첫째 도박을 해봐라, 두 번째 여자 하나 놓고 싸워봐라, 높은 자리를 줘봐라, 돈을 많이 줘봐라, 술을 먹여봐라, 다섯 가지를 해보면 대충 게릴라 봉사대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돈 잃었을 때, 가슴 쓰라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슨 경락? 양명경락이라는 경락이 지금 통하는구나. 돈을 많이 땄어요. 선생님 시계, 안경, 뭐 여기 핸드폰은 5만 원, 안경은 10만 원. 우리 장난폭가 심하게 합니다. 다 먹고 나면 다 흐뭇해가지고 화장실 갔다 와서 애인한테 전화하고 옵니다. 나 오늘 돈 땄다고 흐뭇해가지고. 그 마음을 느낄 때는 비록 권불 10년이요, 부자는 3대를 못 가고 권세는 10년을 못 가고 화무 11호라 꽃은 10일을 못 가지만 그때 그 흐뭇한 기운을 느낄 때는 태음경락이 작동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별로 예쁘지도 않으면서 별로 미남자도 아니면서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열등감 속에서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여드름 하나 나는 것만 갖고도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들어도 옆에서 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특히 20대 전후에서는 공자님께서 색을 조심하라고 그랬거든. 색을. 이때는요 권력이고 돈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옆에서 조금 잘생기고 자기보다 좀 예뻐 보이고 미남자로 된 남자는, 요즘 남자들도 화장도 하는 시대래요. 뭐 수술하는 게 보통이니까.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보면은 속에서 질투가 안 일어나요. 이거 열등감 안 생겨요. 우리의 운명은 전부 우리의 의성 중에 한 분인 이재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재색권입니다. 재물이냐, 의식주가 좀 풍부하냐, 그리고 감성 리듬 좀 섹시하냐, 아니면 판사고시 합격했느냐, 인류대학교 댕기느냐, 하류대학교 댕기느냐, 정권을 잡았느냐, 청와대 근처에 있느냐. 나는요 청와대 바로 앞집 옆집에 살아요. 동일시 현상. 누구든지 권력 의지라는 게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지향, 그리고 재물에 대한 지향, 색에 대한 지향. 재세권 중에 나는 재물 청빈해, 나는 여자 멀리해, 남자 멀리해. 그러나 이 안에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 의지, 이걸로 우리는 말 한번 잘못했다고 쏴 죽입니다. 사상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고 종교가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니 남편을 뺏었어, 돈을 뺏었어요. 그리고 육조대사가 왜 13년 동안을, 심지어는 얼마나 위험은 육조대사께서 숨은 그 바위 구리는 데까지 싸그리 태워서 한 산을 다 불을 태웠을까요? 부처님한테 받은 바루떼 가지려고, 아니면 그 법통을 탐해놔서. 그러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몰래 나룻배를 저어서 몰래 나룻배에서 숨겼잖아요. 저 친구들이 다 불교를 잘못 공부한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스승이 인가를 내렸으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승이 인가를 내린 사람이 키는 150cm에다가 얼굴은 추남이네. 그리고 갓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행자네. 그런데 거기다 법을 줬거든요. 그러면 숭상해야지. 왜 죽이려고 그래? 13년을 피해 다니는 것도 권력 의지가 아니고 뭡니까? 니체가 말하되 우리 인간은 순전히 권력 의지라고 그랬습니다. 프로이드가 말하되 인간은 전부 성적인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성적인 동물이라고. 그리고 칼 막스, 우리 모든 재산은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 가난해진 원인은 전부 부자놈들이 착취해서 그러니까 부자놈들을 다 싸그리 죽여야 된다. 뭐 이상한 논리를 얘기해가지고서 세계를 망쳐놨지만
근본 커뮤니즘이라는 공산주의는 사실은 기독교의 아름다운 분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 권력 몸이 저한테 또 여기저기서 텔레비전 촬영 온다, 뭐 들어와라, 뭐 여기서 강의해달라면 기분이 좋죠. 다 권력 의지 아닙니까? 그리고 저한테 연애 편집 선생님 사모예요. 기다린 지 15년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찢어지는 거죠, 뭐. 아니, 나이 먹으나 젊으나 인기욕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안 그래요? 선생님, 코수염 기르신 게 섹시합니다. 그럼 기분 나쁠 사람이 있어요? 어디요? 인간이라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물들도 치장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으쓱하는 마음이 있어서 별로 먹을 거가 아니어도 인류를 다칩니다. 동물의 영광도. 물론 먹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인간이나 동물이나 먹을 것도 양보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인도에서 큰 왕국이 작은 왕국을 침범하고 싶어서 문제를 3개 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못 풀면 너희 나라는 침범당할 것이다. 죽여버리겠어. 그러니까 왕이 딱 보니까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똑같은 뱀이 2마리 있는데 건들지 말고 어떤 것이 암놈이냐 쑥놈이냐를 알아맞추면, 2번째, 굵기가 똑같은 나무 토막이 있는데 어디가 우에고 어디가 아래냐, 그 다음에 똑같이 생긴 말인데 어떤 것이 어머니고 어떤 것이 딸이냐. 음양학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뱀이 똑같이 생기는데 그것을 어떤 것이 쑥놈인지 암놈인지 알아맞혀 봐라. 그러니까 저 밑에 어느 지방에 가니까 뱀을 같이 붙여와서 올라타는 놈이 쑥놈이라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손대지 말고 내버려 두면 어떤 것이 암놈이고 쑥놈인 걸 알을까요? 존경하는 시청자, 그리고 여기 방청객 여러분, 뱀을 암놈 쑥놈 어떻게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음양관이 숨어 있습니다. 나무 토막이 똑같은 굵기인데 어디가 아래일까요? 나무 토막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일까요? 우선 이 자리에 방청객 중에서 제 강의를 옛날서부터 듣고 책을 읽으신 분들은 대충 짐작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문제, 이건 음양관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크기가 생긴 말을 갖다 놔. 어떤 것이 어머니고 어떤 것이 딸일까요? 암놈인데 똑같이, 너무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어떤 것이 어머니고 어떤 것이 딸일까요? 어떤 것이 어머니고 어떤 것이 딸일까요? 네, 음식을 줘서 먹이를 줬는데 먼저 먹는 게 딸일까요? 먼저 먹는 게 어머니일까요? 아무리 당나귀라 하더라도 말이라도 어머니는 음식을 늦게 먹죠. 딸이 먼저 먹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짜장면 싫긴 왜 싫어? 나도 먹고 싶어 죽겠는데 돈이 없어서 한 그릇이 왔으니까 너나 먹어라 하는 거지. 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기는 뭐 싫어. 그러니까 재물에 관해서도 어머니의 사랑이나 사랑이 있는 데 가서는 양보가 있다 이게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미루다가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백이숙제는 왕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 먹고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권력을 다 탐하는 것도 아니야. 색을 다 탐하는 것도 아니야. 옛날에 어느 스님이 물이 막 넘치는데 예쁜 여자가 와서 좀 안달복달하니까 딱 안고 건너갔어요. 건너가니까 제자가 아니 스님은 우리 보고는 여자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도 하지 말고 으슥한 곳에 앉아서 얘기도 하지 말고 뭐 맨 밑에 이상 걷지도 말고 여자들 이 짤랑짤랑 귀걸이 소리도 듣지 말고 화장품도 듣지 말고 잔소리하면서 여자를 안고 건넜다고. 그러니까 그 선생이 하는 말이, 너는 아직도 그 여자를 품에 안고 있느냐? 아직도. 나는 벌써 거절해도 내려놨는데. 그러니까 세계 경계도 여러분들 이게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담담한 사람은 정말 담담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공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 대학원 코스 박사 코스에 나오는 공안 화두에 나오는 얘기인데, 무슨 공안에 대학원 박사 코스가 있겠냐면 너무 어려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노파가 암자를 태우다,
어느 날 젊은 스님이 너무너무 공부 잘하게 생겨가지고 노파가 열심히 시봉을 들었어요. 10년 시봉을 들었어요. 어느 날 노파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쁜 딸을 탁 가서 무릎에 앉아봐라. 스님의 경계가 어떠하신지 물어봐라.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가서 스님이 돛 닦고 있는 데 가서 다 무릎하게 앉아봤어요. 스님의 경계가 어떠하십니까? 고목의 의 하나만이, 고목의 이 마른 나무가 바로 찬 바위를 의존하고 있으니 삼동의 무난기라, 삼동의 난기가 따뜻한 기운이 없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감동해가지고 역시 참 무심도인이시로구나. 할머니한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이런 돌팔이 스님을 여태까지 내가 시봉을 했구나. 그러면서 노파 소암이라, 노파가 암자를 불을 질렀대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노파가 불을 질렀어요. 잘했건 못했거나 이런 말들이 공안으로 내려오거든요. 색의 경계도 우리 많은 경계가 많은가 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 리듬, 이거를 우리가 일컬어서 피지컬 리듬이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도 이미 바이오 리듬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주고는 감성 리듬, 여성들의 달돌이 주기로 28일 주기로 흐르죠. 요거는 23일 주기로 흐르죠. 그런데 요거는 권력의지, 지성 리듬, 요 세 가지가 다, 요거는 인텔렉츄얼 리듬, 이거는 이모셔널 리듬. 그런데 이게 곱해보니까 정확하게 음력으로는 60년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경락학에서는 태음, 양명, 소음, 태양, 그리고 이것은 권력 의지로, 이것은 고름과 소양이라는 경락이 남녀 불문하고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경락학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우리들의 경락학의 입문을 여러분들에게 음악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음 경락과 양명 경락을 준비하신 분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같이 나오세요. 네, 양명 경락 일어나세요. 네, 태음 경락 일어나세요. 앞으로 보여주세요. 일로 나와야 저쪽을 보이죠.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뭐 얻어먹는다고요? 새우젓을 얻어먹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나죠, 방송할 때. 네. 태음, 그 다음에 여기는 양명. 카메라 잘 비춰주시고. 자, 손동우 회장님. 예. 지난번에 뭐 고창에서 그 번호표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수고하셨는데 비실산 봉사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골치가 아프셨다면서요? 예. 지금은 좋아지셨습니까? 지금 괜찮아졌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자, 태음 경락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들으시고 가까이 대세요. 네. 태음 경락은 사람이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재물, 권력, 색 중에 이제 재물을 쌓아두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나태하고 뚱뚱하고 교만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은 놀부의 아내인데요. 딱 봐도 뚱뚱하고 물질 욕심이 많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넘겨주시고 양명 경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이 양명 경락은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커를 딸 때 돈을 잃었을 때나 아니면은 제 재물을 잃었을 때와 같이 어떤 재물 잃음에 불만족된 상황을 나타냅니다. 네, 좋게 얘기하면 청빈한 걸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거지근성이나 너무 비굴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곤궁한.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은 양명 경락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사해줘야 되겠어요? 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침에 소양명 대장경이라는 경락을 제가 이렇게 지압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치를 아셨죠? 무조건 상향 여러분 외워왔지만은 양명 경락은 짤순이 경락에 해당해서 대부분의 가난함이나 메마름,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의 살 뺄 때는 양명 경락을 이 방향으로 보여주면 몸 안에 건조한 기운이 생기고 좀 가난한 기운이 생기고 배고픈 기운이 생겨서 여러분들의 굿기름과 단백질을 소화시켜 줍니다. 우리 칼 막사가 얘기한 대로 말하면 재물의 공평한 분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 것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조건 부자 죽이면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부자가 됩니까?
우리 공산주의의 가장 약점은 우리 조그만한 평소라도 내 거를 줬으니까 열심히 가꾸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우리 자유의지가 여러분들을 이익하게 만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조건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탓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대로 보시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음과 태양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 모시겠습니다. 네, 뉴질랜드에서 오신 염상규 선생님 이제 곧 귀국하셔야 될 텐데, 네, 소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가까이 들어주세요. 네. 네, 소음 경락은요, 우리 인체를 따뜻하게 하여주는 불의 경락입니다. 불, 군화라고 불리우는 임금님의 불이 있는 경락이지요. 그래서 이 소음 경락은 우리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라든가 또는 이 불처럼 타오르는 이성에 대한 열망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불처럼 타오르는 이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모님을 어깨에다가 업으시고 그 해밀턴, 뉴질랜드 해밀턴 시가를 누볐다면서요. 네. 네, 소음 경락은 너무 늘어지고 섹시하지만 우리가 조금 절도를 지켜야 되고 어떤 때는 공포도 필요합니다. 자, 설명드리기 바랍니다. 예, 태양은 소음의 상대가 되는 경락입니다. 그래서 성적 욕망이나 이런 것이 일체 배제된 딱딱한 느낌을 표현하고요. 또 강력하게 제압당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이죠? 이거는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 저쪽은 좀 섹시한 분위기를 좀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다운받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공포 그리고 소극적이지만 좋게 작용할 때는 우리들의 군사분계선에 있는 군인들의 절도 있는 정신 같은 걸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계율 정신 같은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진짜 사나이 노래와 함께 연상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새끼발가락으로 흐르기도 하고 새끼손가락으로 흐르는 수태양 소장경과 족태양 방광경을 잘 자극시켜서 절도 있고 혹은 때로는 겁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작용했죠. 진짜 사나이 우리들의 권력의지 아니면은 너무 소극적이거나 혹은 열등감 혹은 공격적의 상징인 우리들의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는 소양이네요. 고름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죠? 네, 예과 2학년 예, 이찬솔 양. 예. 네, 이름이 찬솔입니까? 예. 네, 아주 이름이 예쁩니다. 이번에 작년도 12월 25일 날 금호 선생 쫓아나와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게릴라 봉사단으로 활동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1년을 휴학하시고 계속 있겠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고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걸음은 3차 리듬 즉 지성 리듬으로요. 지식욕, 권력욕, 자존심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신 분은 좀 고름기가 좀 잘못된 분 같으네요.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그렇죠? 예, 이것이 지나치면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히틀러로 독일의 네, 독재자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운데 손가락, 엄지발가락 오르는 고름 경락은 우리들의 권력의 상징, 승리의 상징. 자, 노래는 가극 아이다의 행진곡, 개선행진곡, 베르디 아이다의 개선행진곡을 상상하시면 우리들은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혁명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소양 경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족소양 담경이라고 하는 넷째 발가락, 그다음에 수소양 참쪽에 넷째 손가락 흐르는 소양 경락이 나빠지면요, 잘못되면 열등감이지만 잘 되면 혁명과 기질이 됩니다. 반항 기질이 생깁니다. 자, 소양 경락 설명드리기 바랍니다. 소양경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고름경락과 짝이 됩니다. 그래서 제세권에서 권력의 이제 불만족의 상태를 나타내고요. 여기서 이제 소양을 소양상하라고도 하는데 그 상하에서 상자는 서로 상자로 비교해서 네, 서로 상자 상하지기로 알려진 것은 여러분들이 비판을 받았을 때, 열등감 있을 때, 혁명의지가 있을 때 일어나는 화병입니다. 대부분 편두통이 오는 거죠. 전국의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발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간지러운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 이유 모르는 여러분들의 화병, 오한, 슬픔, 지나친 쾌락 등등이 열입니다. 이게 지금 피부를 통해서 막 나가다가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피부에다 발산을 시켜줘야죠. 왜 연고를 바르고 안으로 끄잡아 놓고 그러니까 약 떨어지면 또 생기고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제일 먼저 치료하는 치료법이 뭐죠? 대전대학교 강사님, 조교님 참. 첫 번째 한약이 4가지 치료법 중에 첫째는 음양한혈이요. 자, 우리 한의학에서 4가지 치료법이 뭔지 아는 분요? 네, 한토하와 첫째는 땀을 내고, 두 번째는 구토를 시키고, 세 번째는 설사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땀, 두 번째는 구토, 세 번째는 설사, 네 번째는 화해를 시키는 방법인데, 피부에 발진이 생겼을 때는 땀을 제발 내쉬고 기를 터주고, 또 한 번 음양죽, 뜨거운 죽에다가 찬물을 부어서 음양죽을 잡숴서 또 한 번 발산을 시켜주세요. 며칠은 더 근지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뿌리가 빠집니다. 여름철에 여러분들 속이 더 찬 이유는 우물물이 더 차듯이 여름철에 바깥이 뜨겁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은 더 찹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신탕, 삼계탕, 육개장, 뜨거운 물 먹으라는 건 안에 있는 냉한 장을 보호하자는데, 그런 뜻이 무슨 이열치열입니까 여러분? 이열치열은 10곳이 돋았을 때 땀을 내서 이열치열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세속적으로 큰 불이 일어나는데 여간에서 꺼지지 않는 것을 맞불을 놔서 끌 때나 이열치열이 있지, 여름철에 뜨거운 거 먹으라는 것은 이열치열이 아니라 사실은 속에 있는 냉한 것을 뜨거운 거로 보충해 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 번 제가 강의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할머니들이 여름철 바깥에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온 남편 혹은 우리 사위, 자기 아들, 이런 일꾼들에게 첫 번째 오이냉국, 막걸리 차가운 거, 수박 참외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생강과 계피와 소주를 팔팔 끓인 생강, 계피, 강계 소주를 드렸을까요? 강계 소주를 드렸습니다. 먼저 속을 따끈하게 한 다음에 오이, 상치 이런 것들을 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 이제 상치의 시절이 왔습니다. 상치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상치는 몸을 시원하게 합니까? 덥게 합니까? 오이는 몸을 차게 합니까? 덥게 합니까? 우리 존경하는 학생들이 오이와 상치, 약성가를 쓰는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이별의 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와 상치, 약성가 써주세요. 빨리 두 사람 나오세요. 빨리 예과 1학년, 예과 2학년, 본과 1학년 빨리빨리 쓰세요. 오이는 우리 한문으로는 뭐라고 그러더라? 호과라고 합니다. 오랑캐 과일이라고 호과라고 그러는데, 호과. 그 다음에 상치는 우리가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밤새도록 외우게 했는데 막상 얘기하니까 떨려가지고. 자, 상치는 우리들 몸속에 가서 차게 작용하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이도 차게 작용하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초가 냉한 어르신네들 오이 조심하세요. 정말 여름철에는 오히려 따끈한 것을 먼저 마시고 아래를 뜨뜻하게 해준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들 냉음료수, 아이스크림 그리고 얼음 종류 많이 잡수시면 가을에 가서 큰 코 다칩니다. 큰 소리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여름철에 찬 음료수 잘못 잡수시고 오이, 참외, 공복에 많은 맥주 많이 잡수시면 가을철에 가서 큰 코 다칩니다. 예, 작은 코도 다칩니다. 쉬는 시간에 열심히 연습해드렸는데 다 벌써 까먹었어요. 네, 우리 예과 2학년, 본과 1학년 수준이면 외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와거 고냉 흉격성이라 상치라는 건 쓰고 차대요. 가슴을 시원하게 한대요. 그러나 통리 오장을 다 통하게 하는데 과발냉이라 많이 먹으면 냉이 생긴대요. 네, 우리 이게 오랑캐오자인데, 예? 오랑캐오자, 예, 호과. 오랑캐오자는 달짝지근하고 차기는 한데 막다식이라 많이 먹지 마라 그랬어요. 특히 여름철에 오이, 참외, 수박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가을철에 가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양탕 문화 사랑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은 뜨거운 걸 먼저 까는 문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열치열이 아니라 이열치냉입니다. 왜냐하면 바깥이 덥기 때문에 속 안에는 지금 엄청 차가워 있습니다.
여름철을 잘 지내셔야 여러분들이 가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름철 여러분들이 냉음료수 많이 잡수시면 가을철이라서 큰 온역병,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우리는 온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전염성 학질병 여러 가지 생기기 쉽습니다. 자, 호가 감안하니 오이는 달짝지근하고 차가운 성분이 있으니 막다식이라 많이 먹지 마라. 능발한열, 추운 기운이, 더운 기운이 오락가락하는 학질이 혹시 생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오이 별로 좋은 말 없어요. 오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특히 냉증 있는 분들은. 와거는 우리 상치를 유식하게 이렇게 쓰는데 이거 뭐 상치라고 그러면 어때요? 상치는 쓰고 냉하니 흉격성이라 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죠. 통리오장, 오장을 잘 이롭고 통하게 하니, 하지만은 과발냉이라 많이 먹으면 냉병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오이, 수박, 여러분들 배 이것도 약간 선선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치 종류, 여러분들 시원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름철에 한 번 제거하셔서 먼저 뜨거운 그리고 차가운 거 합친 음양탕을 잡수시고 그다음에 찬 음료수 즐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여름을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지내셔야 가을 겨울을 무난히 전염병 걸리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꾸 삐는 분들, 디스크로 자꾸 저린 분들, 공복에 냉수문화, 공복에 오이냉국, 그리고 공복에 상추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추쌈, 오이냉국 드시기 전에 여러분들 필히 음양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양탕은 먼저 차가운 물을 붓고 나중에 뜨거운 물 붓는 겁니까? 뜨거운 물을 붓고 차가운 물을 붓는 겁니까? 뜨거운 물 붓고 차가운 물 붓는 음양탕 문화가 제대로 우리나라에 잘 전도가 된다면 적어도 500억 조 이상의 우리들의 건강 유지비가 절약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